안녕하세요. 카티비 뉴스 민준식입니다. 오늘 제가 타볼 녀석은 아주 잘생겼죠. 니로입니다. 하이브리드 SUV로 탄생하면서 졸지아니게 아빠차가 돼버렸죠. 아주 궁극의 패밀리카, 연비 좋고 승차감 좋고 넓고 편안한 그런 아빠차가 됐는데, 그 아빠차가 2세대가 됐습니다. 새롭게 달라진 3세대 플랫폼을 적용한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적용한 기아 니로,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길이 막히는 정체 구간이 잠깐 있어서 막간을 이용해서 차 실내 구경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이 차 실내 그 레이아웃이 그 디자인이 참 특이하면서 완성도가 높은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전 특히 압권이 뭔가 하면은 이 쐐기 같은 그 날개, 그러니까 그 클러스터가 이제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이렇게 약간 쐐기, 뭐 깃털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 좁아지는 그 라인의 조화라 그래야 되나? 이게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좀 높게 해서 시작을 해요. 12.5인치, 10.3인치인가요? 클러스터. 그래가지고 이게 점점 갈수록 낮아집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그 옛날에 이제 하우징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왔었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라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패신저 사이즈 완전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날카로운 쐐기 같은 모양의 라인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참 뭐라 그럴까,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진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고요. 이런 부분이 그 디자인의 완성도를 굉장히 높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아는 근데 하이그로시를 너무 많이 쓴다고 제가 그 지적을 해줘. 이게 다 좀 싫어한다 그랬는데, 여기도 뭐 어김없이 하이그로시를 썼는데, 하여튼 이번 그 인테리어 디자인의 컨셉은 쐐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메인 클러스터도 쐐기. 이 보시면은 도어 패널의 그 상단부에서 이제 뒤쪽 아래쪽으로 이제 이어지는 부분도 이렇게 쐐기로 하이그로시 패널을 갖다가 장식품을 대놨어요. 원래 저기 보통 스피커가 있는데, 스피커는 오히려 더 아래로 내려가고 모서리에 그냥 이렇게 커다란 패널을 약간 생뚱맞게 좀 넣어놨는데, 제 지인 중 한 분이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방가르드. 이거는 진짜 그 기존에 없었던 파격 아방가르드함이 좀 보이네요. 그 어포지트 유나이티드, 뭐 상반됨의 조화는 그게 아방가르드거든요. 기존에는 아니 어떻게 맞부딪히는데 그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뭐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이렇게 조화를 이뤄내잖아요. 이렇게 서로 맞부딪히는, 평행하지 않는, 조화롭지 않은 라인이 합쳐져서 하나의 디자인 유나이티드, 합체된 일체화된 디자인을 만들어낸다 하는 기아의 디자인 철학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나요?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디자인이고요. 이게 다른 차는 보니까 진짜 여기 무광 그 금속 재질, 그런 애칭 재질 그런 걸 쓴 것도 있었는데, 얘는 그냥 하이글로시로 다 되어 있네요. 대시보드 상단, 이게 지금 우레탄인데 기존의 그 천편일률적인 가죽 무늬를 찍어낸 그 가짜 가죽 우레탄이 아니고요. 얘는 이제 그 친환경 소재, 그 뭐 재활용 PET 활용한 그 직물 소재 있죠. 그 패턴을 좀 흉내를 냈네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일단 이 대시보드 상단은 이 유리창, 앞유리창에 또 비칠 수가 있어서 광이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광으로, 그리고 이렇게 엠보, 그러니까 직조 패턴을 딱 넣어가지고 직물로 커버한 것처럼 처리한 부분 괜찮고요. 그리고 짙은 청록색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도어 패널 상단, 그리고 대시보드 상단은 이제 짙은 청록색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 검은색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때 타는 거 싫어서 검은색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검은색만 해놓으면 너무 이제 싸 보이고 좀 진부한데, 약간 그런 진부함을 좀 탈피한 그 컬러 조화가 인상적입니다. 좀 도어 패널, 앞쪽 도어 패널은 이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인조 가죽이고, 여기는 이제 야구공 가죽이라 그러죠. 지갑 가죽. 그것처럼 약간 아주 자잘한 털구멍이 나 있는 그런 가죽, 인조 가죽을 더 씌워 놓은 느낌. 그게 이제 옆에까지. 그리고 이제 이건 무광 블랙 마감,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유광 블랙 하이그로시, 그리고 이제 아래 부분 전부 다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의 패턴도 보면은 뭐라 그러죠? 코르크 같아요. 그런 패턴을 넣은 것도 좀 특이합니다. 예전에는 플라스틱도 전부 다 그냥 그 가죽 패턴을 집어넣거든요. 가죽 무늬를 이렇게 찍어서 했는데, 얘는 플라스틱으로 한 부분, 그러니까 코르크 무늬를 했던 부분도 괜찮고. 아까 앞자리에 앉아서 제 시팅 리뷰를 하면서 마감재 얘기를 했었죠. 네, 뒷자리를 보시면은 네, 플라스틱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자리와 뒷자리가 그 마감재에 좀 차별이 있다는 게, 그 앞자리는 꽤 고급스럽게 해놨는데 뒷자리는 좀 그렇지 않다는 거. 근데 뒷자리 공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제 드라이빙 포지션을 해놓고 제가 이렇게 앉아 볼게요. 이렇게 앉아도 헤드룸이 아주 여유가 많고요. 그리고 시트가 높아요. 시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쫙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착좌감이 편합니다. 의자가 아주 편안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착좌감이 편하고, 대신 이제 푹 파묻히는 느낌이 아니라 좀 이렇게 약간 깡뚱하게 좀 앉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레그 서포트가 괜찮아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뭐 앞뒤 공간이 넓다고 그러면 거짓말인데, 예, 다리 공간 주먹 한 개 반 정도 들어가고요. 머리 공간 충분하고, 그러니까 준중형급 차량의 실내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SUV니까 당연히 넓겠죠. 자, 트렁크 공간 보고 계십니다. 넓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넓게 파여져 있어 가지고, 예, 골프백도 가로로 실을 수 있고, 대각선으로 실을 수 있고, 풀 플랫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차박이 가능할 정도의 실내 공간도 나오고요. 특이한 거는 이게 여기서 약간 이렇게 아래로 조금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랫부분에 이렇게 보시면은 HEV 하이브리드 컨트롤 유닛 같은 이제 각종 기계 장치가 들어가 있고, 아마 전기차 모델에는 여기도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의 그 HEV 배터리는 이제 시트 밑에 이제 장착이 되게 되겠고요. 이 플라스틱 재질에 대해서 좀 아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 플라스틱 재질이, 니로에 들어간 플라스틱 재질이 보시면은 이렇게 톱밥 모양으로 네, 살짝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다른 차량은 가죽 모양을 이제 흉내를 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얘는 이게 약간, 예, 톱밥 같아요. 그래서 더 좀 자연스러운 좀 친환경 재질 느낌, 이런 걸 갖다가 플라스틱이지만 냈습니다. What's your name? Nero. I'm Nero. 야, 또 우연치 않게 진짜 아빠차, 오리지널 아빠차 니로 그 구형 1세대 니로가 여기 서 있네요. 차이가 좀 보이나요? 자, 니로입니다. 다소 심심했던 예전 그 소렌토, 전세대 소렌토 같았던 그 B필라 부분, 그러니까 C필라 부분이죠. 루프 라인이 이렇게 좀 강렬해졌습니다. 더 좀 특이해졌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많았죠. 여기 뭐 까만색, 뭐 은색, 뭐 각종 아키센트로 이제 할 수 있는 이 쿼터 패널이 지금, 이 차는 그냥 바디 컬러로 좀 칠해져 있습니다. 이게 플라스틱이거든요. 이 사이로 이제 에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에어로 다이나믹 디자인까지 한 이제 재질인데, 야, 이거 색깔이 바둑이처럼 다른 건 싫어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디 컬러로 하나로 이렇게 처리한 것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로 1세대도 약간 점잖은 디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2세대 니로도 마찬가지로 그 점잖음을 이어받았어요. 그 점잖음을 이어받은 상태에서 새로운 디자인 언어인 그 어포짓 유나이티드, 그러니까 약간 좀 파격적인 그런 그 부조화를 조화롭게 만드는 기술, 예,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게 들어간 점이 아주 특이한
그리고 아주 진보된 그 디자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하 주차장을 가고 있습니다. 출발을 했습니다. 현기차 하이브리드 특유의 그 부드러운 주행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냥 전기 모드로만 가네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엔진이 돌아가는지 그 전기 모드로 전기 모터로 간다면서 그 가상 사운드가 좀 밖으로 휑 하고 나고 있고요. 아, 이제 엔진이 들어왔네요. 뭐 엔진 소리 똑같은데. 예전에 탔던 그 0.6 카파 엔진, 4기통 카파 엔진과 전기 모터 조합이거든요. 들어오면 우르르릉 하고 약간 그 장구 치는 소리, 북 치는 소리 같은 그 흡기음이 살짝 있거든요. 이 엔진이 저속에서 네. 약간 좀 탁한 이제 탁성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약간 드는데 그거는 뭐 똑같습니다. 근데 아주 거슬리는 수준은 아니고요. 네, 동네 한 바퀴 과속 방지 턱 테스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네, 과속 방지턱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많거든요, 과속 방지턱이. 자, 딥 내려가는 부분. 좀 탱탱한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달릴게요. 떨어집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잘한 잔진동들이 좀 있고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널 테스트라고 할까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강력한 아주 높은 과속 방지턱을 속도를 줄이지 않고 한번 넘어볼게요. 여기입니다. 과속 방지턱이 와, 잘 잡는다. 야, 이런 방지턱을 넘을 때 이게 예전에는 진짜 막 앞뒤로 울컥울컥 꿀렁꿀렁 몇 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스펜션이 댐퍼가 제대로 이 스프링이 눌렸다 늘어나는 그 장력 그런 거를 좀 걸러주지 못해서 잘 막 꿀렁거려 가지고 좀 느낌이 안 좋았는데, 있습니다. 야, 그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또 잘 이런 이제 엔트리급 차도, 저는 이제 엔트리급 차들은 이런 거에 별로다 막 그랬었는데 엔트리급 차도 이제는 아주 고급스럽게 딱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1500rpm에서 2000rpm 사이인데 이게 아마 오디오로는 유턴하세요. 잘 픽업이 안 될 것 같은데, 이어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귀에 이렇게 북을 두드리는 듯한 두두두두 소리가 조금 들리고요. 그리고 요 구간에서 회생제동이 굉장히 지금 강하게 걸리고 있어요. 저 브레이크 안 밟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차가 속도가 줄잖아요. 거의 브레이크를 밟은 것처럼 엔진 브레이크가 아니고 회생제동에 걸립니다. 오른쪽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차징을 굉장히 지금도 안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속도가 한 40km 이하일 때 이게 회생제동을 강하게 거는 것 같아요. 참 특이합니다. 지금은 이제 또 오히려 코스팅을 하라고 쭉 미끄러져 나가라고 회생제동이 안 걸립니다. 그러면서 쭉 속도를 주도세도 모르게 뭐 80km까지 올렸거든요. 얘가 141마력 밖에 안 돼요, 시스템 출력이. 그러니까 요즘 뭐 200마력은 이제 우습잖아요, 나오는 차들이. 그런 거에 비하면 좀, 야, 이거 출력이 좀 모자란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막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이웨이 멀징 합류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에코 모드거든요. 킥다운도 안 하네요. 야, 이거 말 나오겠다. 킥다운도 안 하면서 그냥 슥 밀어주네요. 슥. 네. 확실히 부밍음은 적어요. 고RPM까지 제가 올려봤는데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제
풀악셀입니다. 네, 풀악셀을 하니까 네, 엔진 소리가 이제 좀 깨어나는 것 같이 들릴 거예요. 얘는 고회전 영역에서 오히려 소리가 괜찮네요. 그리고 이제 1600cc, 그러니까 기통당 이제 최적이 적다 보니까 그 2000cc 하이브리드 엔진에서 들렸던 그 부밍음은 확실히 적습니다. 그래서 회전 질감도 괜찮고. 이게 아까 회생제동이 갑자기 팍팍 들어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앞차와의 거리를 보고 회생제동을 거네요. 자, 보세요. 지금 안 걸리거든요. 근데 자, 예, 지금 브레이크 지금 잡고 있어요. 회생제동으로.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었냐면은 BMW iX 탔을 때 그 스마트 회생제동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앞차와의 거리를 그 감안을 해서 회생제동을 걸어줬거든요. 얘가 그게 있네요. 지금은 잘 안 걸려요. 왜냐면 거리가 점점 멀어지거든요. 앞차하고. 근데 보세요. 가까워집니다. 예, 네, 속도가 줄죠. 저 지금 브레이크 안 밟고 있습니다. 와, 이거 똑똑하네. 300m 앞 1분. 이러니 연비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걸어주면은 그만큼 배터리가 충전이 되니까, 배터리가 충전이 되면 그만큼 전기로 갈 수가 있으니까 연비가 좋아지겠죠. 엔진을 덜 써도 되니까. 머리를 참 잘 쓴 것 같네요. 네, 저는 지금 이제 국도를 좀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가 그 포장한 지가 좀 오래된 노면이 좀 있어요. 지금 고비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를 가니까는 예, 바닥 소음이 좀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이 차의 출신 성분? 이 차의 그러니까 세그먼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반떼급의 하체 세팅, 아반떼급의 그 NVH 대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친 노면에서 타이어가 이제 구르면은 아무래도 소음이 더 나거든요. 진동도 있고요. 그럼 요거를 이제 고급 차들의 경우는 여러 갈래로 분산을 시켜서 거기에 이제 고무 막 부싱을 덧대고 해가지고 이걸 분산시키고 흡수를 하는데, 이런 이제 좀 소형차급 세그먼트는 그게 적죠. 상대적으로 멀티링크가 뒤에 들어가 있어도,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캐리어라 그러죠. 캐리어가 아니고 크로스 멤버, 리어 크로스 멤버가 이제 서스펜션을 연결해 주는데, 그 크로스 멤버와 그 차체와의 연결 부위에 예를 들어 고무 부싱을 안 덧대고 그냥 볼트로 박아 넣었다 이러면은 그만큼 또 그 진동이나 소음이 흡수가 덜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고무 자체도 조금 더 단단한 고무, 좀 저렴한 고무를 써서 진동 흡수력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무리 뭐 나중에 뭐 방음 작업을 한다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해도 개선이 별로 안 돼요. 이런 부분이 그 태생적인 한계거든요. 그걸 이제 여실히 느낄 수가 있네요. 물론 이제 이 급의 차에서는 용인할 만한 정도의 소음 수준이 되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 그랜저 이상급, 뭐 제네시스급 차와를 비교를 하자 그러면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램프가 있어서 한번 좀 세게 돌려보겠습니다. 이 타이어 접지가 지금 아주 안 좋을 때이기 때문에 아주 세게는 제가 안 밀었어요. 3세대 플랫폼은 역시 그 무게중심이 낮아요. 그래서 이런 코너링을 돌 때도 이 차가 차고가 높은 SUV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헷가닥거리지 않고 딱 붙어서 가는 느낌 좋았습니다. 연비도 좋고 달리기 기본도 어느 정도 돼 있고 괜찮은 차네요. 신형 니로를 타면 탈수록 참 감탄하는 부분이 승차감이네요. 네. 처음에는 평범한데 뭐 약간 고무공 아니야? 그런 느낌도 들었다가 지금 이제 50km를 넘게 타면서 1시간을 넘게 타면서 점점 느끼는 건데, 특히 이렇게 좀 이 거지 같은 노면에서 상당히 괜찮아요. 이 부분은 제가 앞전에는 이건 그래도 급의 한계 때문에 뭐 노면 소음이 올라오고 어쩌고 그랬는데, 이 승차감이나 이 라이드 그러니까 바디 컨트롤 부분은 급 이상인데요.
초반에 과속 방지턱 테스트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제가 요즘 현대, 기아, 현대차 그룹의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차들 하체 세팅이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국내 도로에는 정말 최적화된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이런 코멘트를 다른 많은 자동차 전문 기자님들께서 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진짜 몸으로 와닿습니다. 또 타보면서 이 신모델을 타보면서 참 깔끔한 세팅이네요. 그리고 이 스마트 회생 제동이에요. 지금 이제 보면은 여기 오토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앞차와의 거리 그리고 주행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알아서 회생 제동을 걸어주는 거예요, 오토로. 이게 저희 BMW에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은근히 꿀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앞에 차가 있으니까 지금 속도 줄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브레이크를 좀 덜 밟아도 돼요. 사실 저 같은 운전 스타일은 저 브레이크 밟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얘는 지가 브레이크를 제가 안 밟아도 되도록 운전을 미리 해주니까는 이런 부분이 참 괜찮고, 그래서 그 와중에 또 그러면서 배터리 충전도 알아서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점점 진화하는 거죠. 단점, 글쎄요, 노면소음 정도겠죠. 노면소음이 아무래도 이게 제일 엔트리급, 낮은 급의 소형차급의 샤시이다 보니까 같은 3세대 플랫폼이라도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죠. 이제 그런 NVH를 좀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이 아무래도 좀 미흡하지 않았나. 특히 이제 방음제를 덧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샤시 자체의 구조, 뭐 부싱이라든지 서스펜션 구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아쉽지만 약간 올라옵니다. 지금도 들려요. 그게 이제 유일한 단점이 되겠고요. 이 차 가격이 지금 이거 테스트카 같은 경우는 프레스티지 트림 3,306만 원에서 시작해서 이것저것 다 집어넣으니까 3,7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가격이 싸진 않은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갖춘 차량 중에서는 그래도 지금 국내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저렴하죠. 소나타도 같은 이제 거기 풀옵션을 때려 넣으면 4천만 원이 넘어가고, 이 위급인 스포티지도 소나타 K5도 그렇고 이제 이 위급인 스포티지도 다 때려 넣으면 4천만 원 그냥 훌쩍 넘어가죠. 뭐 소렌토는 거의 뭐 5천만 원 가까이 가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포지셔닝을 그렇게 제일 싸게 엔트리급으로 지금 포지셔닝을 했어요. 근데 뭐 연비가 좋고 차가 좋으면 뭐 비쌀 수밖에 없죠. 비쌉니다. 비싸다고 근데 욕할 건 아니고요. 옵션 몇 가지를 포기하고 그냥 타면은 3천만 원 이하로도 충분히 구입을 할 수가 있는 차입니다.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 좋고요. 가격 경쟁력 괜찮고요. 아까 단점 하나 말씀 안 드린 거 출력 부분이네요. 출력 부분이 그냥 국내에서 이게 시내 도로에서 타고 다닐 때는 부족함이 없는데, 이게 탁 트인 그런 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이제 급추월을 하고 싶으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141마력은 좀 모자라요, 사실. 요즘 기준으로는. 그런데 전기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아에서는 야, 니네 이거 힘 모자라다고? 그럼 전기차 사. 전기차는 200마력이야. 150kW짜리가 올라갈 것이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달리고 싶으면 전기차를 사라. 이제 이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이 달린 녀석은 연비, 효율을 최우선으로 했으니까 차가 조금 힘이 약한 거는 감수를 해.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직진 방향입니다. 그래도 미국 시장을 생각하면은 이거보다 좀 더 힘이 센 소나타에 올라가는, 소나타나 K5에 올라가는 그 2.0 하이브리드, 아니면은 위급 스포티지에 올라가는 1.6 하이브리드 금상첨화겠죠. 그런 아쉬움이 약간 있었습니다. 비싸지만 좋은 차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싸게도 살 수 있는 차, 아빠 차, 국내 우리나라에 최적화된, 그리고 아마 미국에서도 상당히 잘 먹힐 아주 굿 패밀리카 SUV, 하이브리드 SUV인 친환경차 니로 잘 타봤습니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와가니까 연비 체크도 마지막으로 해봐야겠죠. 얘가 이제 기본형 기준으로 공인 연비가 20.8이고 지금 18인치 타이어에 가장 풀옵션이 장착된 2차, 지금 시승차의 경우 18.8로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22.4. 이거 제가 별로 신경 안 쓰고 탄 연비거든요. 그냥 흐름 맞춰서 가끔 급가속도 하고 했는데 22.4가 나왔습니다. 작정하고 좀 하면은 25, 뭐 30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연비인데요. 오늘도 연비 콘테스트를 한대요. 이거 작정하고 하신 분들은 30도 분명히 찍으셨을 것 같아요. 연비도 특히나 이런 악조건이거든요. 지금 영상 4도밖에 안 되는 추운 기온에서도 연비도 이 정도면 잘 나오는 거예요. 이래저래 좋은 차네요.